혹시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똑바로 돌아오지 않는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거울을 보면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아무리 의식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해도 계속 비틀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증상, 바로 사경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목 결림이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하시는데, 사실 사경증은 방치하면 머리 떨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사경증 환자의 68%에서 머리 떨림이 나타나며 일부는 머리 떨림이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경증과 머리 떨림의 관계,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떨림 완치연구소 양재원 원장입니다. 사경증은 의학용어로 톨티콜리스 혹은 디스토니아라고 하는데, 목 근육의 수축이나 경직으로 인해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돌아가는 목 부위에 나타나는 근긴장 이상증을 말합니다. 이 질환의 가장 복잡한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목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많은 경우 머리 떨림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사경증은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뉩니다. 선천성은 태어날 때부터 목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후천성은 나중에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성인에게 나타나는 후천성 사경증과 이에 동반되는 머리 떨림입니다. 사경증과 머리 떨림의 관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경증 환자의 약 57에서 68%까지 머리 떨림이 나타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환자의 경우 머리 떨림이 사경증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34.6%의 환자에서 머리 떨림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경증에서 머리 떨림이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마다 매우 다릅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머리 떨림과 함께 사경증이 시작되고, 어떤 분은 사경증이 진행되면서 수년 후에 머리 떨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머리 떨림이 있는 사경증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긴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경증이 머리 떨림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경증의 원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부경추 및 턱관절의 부정열, 목 근육의 과긴장, 뇌신경의 협착, 근력의 약화 등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합니다. 단순한 목의 염좌나 통증으로 인하여 사경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드물게는 뇌의 기저액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련성 사경증도 있는데, 이 경우는 더욱 심도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머리 떨림이 동반된 사경증의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사경증 환자는 앞을 볼 수가 없이 머리가 좌측으로 회전되고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2개월 치료 후 머리를 바로 세워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로 보여서 너무 좋고 운전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했습니다. 이분도 가족 중 누나도 같은 증세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사경증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특히 특징적인 증상은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환자는 의식적으로 머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지만 근육의 경직 때문에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깨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자세가 비틀어집니다. 게다가 통증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 뒤쪽이나 옆쪽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이 통증이 어깨와 등까지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머리 떨림이 동반된 사경증 환자의 92.3%에서 목 통증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머리 떨림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불규칙하고 경련적인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규칙적이고 진동하는 형태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함께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얼굴에 비대칭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경증과 머리 떨림의 진행 양상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중요한 발견은 머리 떨림이 있는 사경증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긴 질병 기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머리 떨림이 있는 그룹의 평균 질병 기간이 11.8년인 반면 없는 그룹은 9.5년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머리 떨림이 있는 환자들의 평균 질병 기간이 17년, 없는 환자들은 14년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 떨림이 처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사경증이 진행되면서 머리 떨림이 나타났을 가능성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머리 떨림이 사경증의 다른 부위로 확산되는 위험 인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머리 떨림이 있으면 사경증이 다른 부위로 퍼질 위험이 1.6배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경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평상시에 목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고, 스마트폰을 볼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베개의 높이도 중요한데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베개는 목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 곡선에 맞는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신적 긴장은 교근이라는 근육을 긴장시켜서 턱관절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목 근육의 경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고 목뼈가 많이 틀어져 있으면 두개골 리듬에도 악영향을 미쳐 뇌신경의 협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는데 하루에 몇 번씩 목을 좌우로 돌리거나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을 해주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매 30분에서 1시간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단계별로 접근합니다. 급성기에는 우선 통증과 근육 경직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시기에는 침 치료와 함께 약침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아급성기에는 추나 치료를 추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만성기에는 한약 치료를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머리 떨림이 동반된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치료가 필요한데, 이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불균형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증상의 정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 정도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경증은 단순한 목 결림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복잡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특히 머리 떨림이 동반되거나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 떨림도 사경증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특히 한의학적 치료는 사경증과 머리 떨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태성 떨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떨림 혹은 사경증 환자의 자녀분들도 부모님과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